교재를 등비 수열 처음에 피세요. 자, 등차 수열을 설명할 때 등비 수열도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초항으로부터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라고 했었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초항으로부터 계속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째 항이 1이고요, 둘째 항이 3. 그러면 셋째 항 요것만 보고는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뭐 다른 수열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5가 나오면 등차가 될 것이고, 여기서 9가 나오면 그게 등비 수열이 됩니다. 27.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초항이 1이고요. 여기서 계속 3이 곱해지는데 그 곱해지는 숫자를 공비라고 해요. 공통된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자, 초항 1이고요. 둘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 3이 곱해지는 거고요. 셋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가 2개가 곱해지면 되겠죠. 여기서 3이 한 번 더 곱해지면 되니까 여기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n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가, 자, 여기 세 번째 항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가 적게 곱해지죠. 등차 수열은 하나가 적게 더해지기 때문에 n-1d였죠. 여기는 n-1승 이렇게 된다. 여기가 n이면 여기가 n-1승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요, 여기 1이 초항이었죠. 그 다음에 3을 공비라고 하는데 보통 레이트 R이라고 쓰고요. 이게 n-1승 이렇게 표시됩니다. 등차 수열은 A 더하기 n-1이, 등비 수열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 자,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내느냐, A 곱하기 R의 9승. 참고로 등차 수열은 A 더하기 9D, 20번째 항 A 곱하기 R의 19승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반항 공식을 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등차든 등비든 n-1이 되는 거야. 일반항 공식에서는. 자, 285페이지까지 설명한 거고요. 바로 문제로 갈게. 28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자, 셋째 항이 11에 여섯 번째 항은 96이에요.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 항, 여기서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해? AR의 제곱. 여기 12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항. 지금 나눌 거라서 여기 위에다 쓸게, 편의상. AR의 5승이 되겠죠? 이게 96이에요. 자, 이거 얘를 나눠준다. 이 두 식을. 그러면 R 3승이 좌변이 되고 우변은 8이 되죠? 그래서 R은 2가 됩니다. 자, R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간단해 보이죠? 여기다 대입해주면 여기 4죠. A는 3. 솔직히 너무 쉬워. 그래서 자, 2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 일반항으로 한번 조사해 보면요. 3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몇보다 크대? 3000. 3000보다 크대. 자, 3으로 나눠주세요. 여기 1000이죠. 자, 다들 알다시피 2의 거듭제곱이 1000보다 커지는 게 10승이 1024죠? 그럼 얘가 10승이 돼야지 비로소 1000보다 커지는 거고, n은 그럼 11이 돼야겠죠. 그래서 n은 11. 그래서 2번 정답은 11항이라고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앞에는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할게. 자, 등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5하고요, X하고요, Y하고요, Z하고요, 80. 자,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등비 수열에 뭔가 일반항을 활용한 그런 뭔가 좀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더라도 대강 비례진적해갖고 여기 곱해주고 80 나오고 대강 해갖고 찾을 수 있어 사실. 두 배 한 것 같은데 느낌이? 10, 20, 40, 80.
제방식인 거지.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걸 이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5를 초항으로 보면 80은 몇 번째 항이야? 네, 다섯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은요, 일반 항이 초항 곱하기 아래 4승이잖아. 그러니까 초항 곱하기 아래 4승을 하는 게 80이에요. 그러니까 R이 2가 나오죠. 그럼 2 곱해주면.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한번 겸사겸사. 자, A, B, C 세수가 지정된 경우가 있고요. 그냥 세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등차 수열에서 말이야. A, B, C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 B를 등차 중앙이라고 했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야. 그 다음에 어떠한 등식이 나오냐면 가운데 거에 2배 하고 양 사이드의 합이 똑같다고 했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고요. 그냥 뭐 숫자가 또는 문자가 지정이 안 돼서 그냥 말로 세수라고 나와 있는 경우 세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요령이 가운데다가 A를 세우고 이쪽엔 A 플러스 T, 이쪽엔 A 마이너스 T 이렇게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죠. 자, 등비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요. 등비는 A, B, C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 등비수열은 보세요.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해요. 등비수열은 세수라고 나오면 이 원리대로라고 하면 가운데다가 A라고 두고 여기는 AR이 되고 여기는 R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세우면 세수가 등비수열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 왜냐하면 분수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1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냥 얘는 정직하게 이렇게 합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이라고 여기 A라고 두고요. 여기 AR이라고 두고요. 여기 AR의 제곱 이렇게 두세요.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자 보세요. 이게 등비수열이죠? 가운데 거를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가운데 거 제곱하면 A제곱 R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봐. 그럼 A가 2개고 R도 2개니까 A제곱 R제곱이죠. 같아지지. 자 그래서 자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당연히 B는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이렇게 되는 거고 이들의 관계는요. 가운데 거의 제곱과 사이드의 곱이 된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거 괜히 줬네. 세수는 A, AR, AR의 제곱 이렇게 세운 다음에 풀어주면 되고요. 자, 100번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1이래. 그러면 지정이 안 돼 있잖아 지금 문자가. 그럼 만들어줘 이렇게 3개를. 이렇게 3개를 더한 게 얘가 몇이다? 21이다. 자, 곱은 3개를 다 몽땅 곱해. 그럼 A가 3승이고 R도 3승이죠. 근데 A도 3승, R도 3승이면 AR을 괄호를 쳐가지고 전체 3승을 할 수가 있고 얘가 216. 216은 뭐의 3승일까? 6의 3승. 이거 6의 3승이야. 그러므로 AR이 6이야. 아시겠죠? AR이 6이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대입해갖고 이제 연립을 해야 되거든. 자, 어떻게 할까? R에다가 A분의 6을 대입할게. 그럼 A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AR은 6이었죠? 그 다음에 AR의 제곱은 A분의 36. 그런가? 얘가 21. 21인가 내가 넘어와서 15. 그럼 이제 그거 해요? 그 기압 정리? 아니, 구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래서 A 구하는 거지. 양변에 A를 곱해. A 제곱이 되고요. 여기 36이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15. 15A.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12하고 3으로 인수분해 되죠. A는 3 또는 12. 자, A가 3이면요. 그때 R은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다 3을 치면 2죠. A가 12가 되면 R은 그때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수가 3하고 2가 곱해지는 거 6하고 이거 12가 되죠. 또는 A가 12면 그 다음 2분의 1이니까 12, 6 다시 2분의 1이니까 3이야. 자, 근데 이건 똑같은 거죠. 세수가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3, 6, 12나 12, 6, 3이나 같은 얘기예요.
자, 세수가 뭐냐고 안 물어봤구나. 가장 큰 수는 10. 넘기세요. 현재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방금 전에 한 번 연립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가 나죠. 딱 느낌상으로 뭔가 이런 거 싫잖아. 어렵죠. 등비수열은 활용 문제도 모의고사 같은 데서 꽤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자, 근데 이거 질문의 답이 뭐냐면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남아있는 모든 성분의 길이의 합이죠. 거기다 표시를 해. 괄호를 치든지 뭐 밑줄을 긋든지. 남아있는 모든 성분. 처음에는 30이. 자, 1회째는 저 봐봐. 남아있는 게 3분의 몇이니? 원래 최초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2가 남아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얘들아 여기 쓸 때 여기다가 30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게 20이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뭔가 수열에서는 초항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초항을 30이라고 하는 실수를 하니까 쉬워. 길이가 30인 성분이 있다고 그랬잖니. 초항은 1이죠. A1이죠. 여기서는 1회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성분의 길이가 A1이 되는 거야. 굳이 이 30을 얘기하자고 하면 얘는 A0야. 초항은 30이 아니라 A1이야. 20이야.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2회는 1회에 대해서 3분의 2가 남아있네. 자, 이렇게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등비수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 쉬운 건데 나중에 미적분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등비급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뭐 그림만 약간 긴장시켰을 뿐이지 더 쉬운 거. 자, 2회째는요. 요 1회에서 다시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30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다시 3분의 2 하는 거야. 그럼 또 조심해야 된다. 13회를 묻고 있죠? 13회는요, 30 곱하기 3분의 2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n-1승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13이니까 12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대응관계를 확인해 봐야지. 2회째 제곱이 됐으니까 13회째는 여기가 1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계산할 수도 없겠지? 이거 쓰면 다 돼요. 자, 그 밑에 101-2번 같은 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해. 그 다음에 자, 등비중항 아까 설명했죠. 어떤 관계에 있다고?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하고 양 사이드의 곱이 똑같다. 등차는 가운데 거의 2배하고 양 사이드의 합이 똑같다. 자, 등차하고 등비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넘기세요. 1번을 보시면요. 양수라고 했지. x하고 x 더하기 3하고 4x가 있는데 요 세 놈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있는데, 자, 그러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하고요. 양 사이드를 곱하면 4x 제곱이죠. 얘가 같은 거. 자,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마 2차 방정식에서 두 개가 나와도 양수를 고르면 될 거야. 생략.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이제 이게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요. 만약에 등비수열과 시험 범위면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낼 거야. 근데 어렵지는 않아. 원리에 충실하면 된다. 예컨대 보세요. AB 36이 등 B래. 8하고 A하고 B는 등차. 자, 등차 앞으로 AP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B36이 GP야.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 기하 등비수열, 등차수열. 자, 그래서 얘는 가운데 거의 2배하고 양옆의 합이 똑같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굳이 이거 뭐 A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하고 양 사이드의 곱이 똑같죠. 요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유형은 결국에 문제는 연립방 정식의 문제고 이거 2개 연립하면 됩니다. 자, 해보자. 자, 얘도 양수라고 그랬죠. A, B는. 여기서 B는 2A-8이죠. 여기 A. 그러면 2A 빼기 8의 제곱을 하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32A에 플러스 64가 되고요. 여기가 36A죠. 됐지? 이거 넘어가면 여기가 빼기가 되니까 빼기에 68A가 되죠. 자, 4로 약분을 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17A에 플러스 16이 0이죠. 그래서 A는 1 또는 16이죠. 자, A가 1이면요, 여기로 가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얘는 안 되죠?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는 16으로 결정이 된 거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32 빼기 8이니까 24가. 그래서 A, B 2개 더 하면 40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빨리 했네? 이 순서대로라면 11차 가는데. 아, 근데 뒤에 돈 문제가 있죠. 왜? 돈 문제가 좀 어려워. 자, 등비수열의 합을 설명할 텐데, 등차수열은 합의 원리가 그거였죠. 등차수열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한 번은 또 거꾸로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2개 더하면 일정해졌잖아. 그래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 그게 등차수열의 합의 원리였거든. 자, 등비수열은요. 자, 만약에 등비수열이 있는데 초항이 A야. 근데 만약에 공비가 1이다? 공비가 1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A죠. 둘째 항은 뭐야? A죠. A. 그래가지고 만약에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n번째 항도 A죠. 그러면은 SN이 뭐가 되니? NA가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것은 공비가 1이 아닌 걸 전제로 설명을 일단 해볼게요. 교과서에는 아마 이게 나눠져 있는데 뭐 공비가 1인 건 그런가 보다. 자, 보세요. 첫째 항이 A예요.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첫째 항은 A고요. 둘째 항 AR. 공비가 R이라고 그러죠. 셋째 항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A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요걸 다 더할 거야. 그게 SN.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기 SN에다가 공비를, 그러니까 요 등식의 양변에다가 R을 한번 곱할게요. 아시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R 곱하고 여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여기는 RSN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A는 AR이 되겠죠. 근데 자릿수를 위에 거랑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R을 곱해서 여기다가 쓸게. 그 다음에 여기는 AR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가 R 곱해서 여기 쓰고 여기다가 R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 여기 앞에 AR의 n-2승이 있는데 거기다가 곱하면 얘가 AR의 n-1승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하면 여기 AR의 n승 이렇게 남겠죠. 자, 얘를 뺀다. 얘를 해볼게. 그러면 좌변은요 1-R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SN 이렇게 되겠죠. 빼주면. 자, 우변은 자, 요 부분이 아예 날아가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얘 빼기 얘만 남는데 A로 묶어주면요 여기가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R이 1이면 그냥 NA라고 했죠. 초항 똑같은 거를 N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R이 1이 아닌 경우일 테니까 요걸로 나누어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R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자 여기서 말이야 분자분모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줘도 상관없죠. 그럼 빼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건 앞뒤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앞뒤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공식이 등비수열 합공식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이 두 개는 등차도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그 등차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원리이긴 하지만 식 자체가 다른 거고 얘는 똑같은 식이야. 그냥 앞뒤 바꿔준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 언제 사용하냐? 얘는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게 좋다. 왜냐면 양수가 편하잖아.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게 좋아. 그래서 R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기 써야 돼. 물론 R이 1보다 큰데 여기서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 답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요령이라는 거야. 기억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것은 반복하는 거야. 일정한 인터벌을 두고 반복하는 거거든. 자, 너네들한테 선생님 좀 도움을 주고자.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등차수열의 합공식 한 번씩 더 써볼게. 등차수열의 합은요 두 개가 있죠. 2분의 자 여기 n에다가 여기 a 플러스 l. 자 n은 항의 개수고 a는 초항이고 l은 마지막 항. 근데 마지막 항이 일반적으로요 a n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L 대신에 일반항 A 더하기 n-1D가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 A가 두 개니까 2A 플러스 n-1D.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그 합공식하고 관련돼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이 좀 필요해 사실. 그러니까 1학기 과정을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내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 나머지 정리 있잖아. 그것도 학교 시험에서 엄청 자주 내는 거야. 근데 나머지 정리 시험범위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고,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도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이 활용 문제에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나머지 정리나 곱셈 공식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안 그러면 틀려, 내신에서. 자, 넘기세요. 103. 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103번은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9 있잖아. 9999 비둘기 문제. 걔는요. 걔는 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다. 이거 어디선가 또 나왔었잖아. 예림이 질문했었던 것 같아. 이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할게요. 자, 9는 9가 아니다. 9는 9가 아니야. 그럼 뭐야? 10 빼기. 거기로 가야 돼. 얘는 사실은, 자, 보세요. 9하고 99하고 999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등차인지 확인하려면 가운데 거 2배 하는 거하고 양 옆에 합이 당연히 다르죠. 가운데 거 2배 해봤자 198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 9에서 99는 11이 곱해졌잖아. 근데 99에다가 11을 곱하면은 1000 몇이야. 999가 아니라고. 이거 자체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방금 전에 했던 9는 9가 아니다. 10 빼기 1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는요. 첫째 항이 10 빼기 1이고요. 둘째 항은 뭐야?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9가 몇 개니? 7개. 그러면 얘가 7번째 항이잖아. 10의 7승 마이너스 1이겠죠? 이거 7개지? 그쵸? 이걸 지금 더하라는 거 아니야?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이게 등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마이너스는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7 빼버리죠. 앞으로.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10, 얘가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초항이 10, 공비가 10, 항의 개수 7개.
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0-1분의 초항은 10이죠. 10. 그 다음에 10의 7승의 마이너스 1이다. 요거하고 마이너스 7하고 계산합니다. 자, 조심할 거 있어.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AR의 n승이 아니죠. AR의 n-1승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합공식에서는 n-1승이 아니다. 이거 n-1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n승이라고 조심해야 돼요. 자, 넘기십시오. 선생님이 곱셈 공식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게 그 유형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S12, 10. 그 다음에 S20이 몇이야? 30. 답은 S30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자, 그냥 R 모르기 때문에 그냥 R-1분의 초항 A에 R에 자, S10은 N이 10이라는 얘기죠. R의 10승에다가 마이너스 1 이게 10. 자, 이렇게 냅두시고요. S20은 다 똑같고요. 여기가 R의 20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20승 빼기 1은요. 10승 더하기 1, 10승 빼기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합차 공식으로. 근데 그냥 여기를 합차 공식이긴 한데 빼기를 먼저 쓸게. 요렇게 갈 수 있죠. 얘가 몇이냐? 30. 그쵸? 이 덩어리가 몇이니? 10. 여기 써있죠? 똑같은 거 10이야. 그럼 얘가 몇이야? 3. 아래 10승이 몇이야? 2. 아래 10승이 2. 그러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0승 가면요. 공식이 이렇게 되죠. R-1분의 A에 R에 자, 30승 빼기 1 이렇게 가죠.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필요하죠. 3승 마이너스 3승 공식. 그 다음 적어볼까? A의 3승 마이너스 B 3승 인수분해 공식이 자, 앞에 거 A 빼기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R의 30승 빼기 1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들어오는 게 R의 10승에다가 빼기. 이거 굳이 R의 10승을 뭐 치환해서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R의 20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의 10승하고 1 곱한 게 R의 10승이고요. 1. 이렇게 인수분해요. 자, 여기가 몇이야? 누가 30? 10. 10이죠? 요놈 다 12. 그 다음에 요거 30. 조심해야 돼. 웬 30? R의 10승이 2죠. 여기서 얘를 얻으려면 양면을 제곱을 하는 거야. 4야. 여기 R의 10승이 2니까 양면을 제곱을 하면 2의 제곱인데 얘는 4고요. 얘는 2고요. 얘는 1이고요. 7이고요. 답은 70. 오, 넘기세요. 자. 자, 수열에서 등차수를 설명했던 건데. 수열의 양대 산맥이 AN과 SN이라고 했죠. 그래서 AN에서 SN으로 가거나 SN에서 AN으로 가는 거. 오늘 등차 수열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뭐 원칙, 변칙 이렇게 해갖고 했던 거는 SN이 주어진 상태에서 AN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중요해. AN이 주어진 상태에서 SN 가는 거는 쉬워. 왜냐면 AN을 통해서 초항과 공차를 금방 알 수 있거든. 예컨대 말이야. 자, 등비 수열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AN이요. 2 곱하기 3의 n-1 이렇게 주어졌네?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초항은 몇이니? 2죠. 공비는 몇이니? 3이죠. 근데 이거 너무 쉽게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 2하고 3하고 그 SN 공식에서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럼 SN이잖아. 조금 변형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 AN이
3 곱하기 2에 여기가 2n-1승 이렇게 나와있지. 이럴 수도 있어. 자, 얘는 초항이 몇이니? 3. 형태에서 초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어. n은 몇 편이? a 초항 몇이야? 6. 저희요? 수열이 등차가 됐건 등비가 됐건 뭐 조화 수열이 됐건 뭐 뒤에서 배우는 뭐 어떤 수열이 됐건 간에 초항은 어떻게 알아보세요? n이 1일 때잖아. 1 넣으면 되잖아. 1 넣으면 이게 2의 1승이잖아. 그럼 3 곱하기 2가 되죠. 알겠죠? 초항은 그냥 1 대입하면 된다. SN이 주어졌어. 그때 초항은 어떻게 해? 걔도 1 넣는 거야. AN이든 SN이든 무조건 초항 1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초항 6이에요. 공비가 몇이냐? 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 있다. 초항 몇이야? 6이라고 그랬죠. 둘째 항은 몇이야? 2 집어넣으면 되죠. 몇이야? 24. 8, 3이 24죠. 그럼 여기서 여기 곱해진 게 공비일 거 아니야? 공비는 4가 되죠. 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공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공비는 지수를 n으로 봤을 때의 밑이 바로 공비가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 자, 뭔 소리냐면 앞에 3 곱해져 있죠. 이거 공비하고 상관없다. 얘는 초항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고요. 지수를 보세요. 마이너스 1승 붙어있죠. 얘도 공비랑은 상관없는 거야. 오직 뭐만 보냐면 지수를 n이라고 보면 그때 밑은 뭐냐면 2의 제곱이죠. 4야. 공비. 자, 공비를 빨리 보는 방법은 그거다. 그래서 일반항에서 초항하고 공비를 찾으면 그냥 합공식으로 대입하면 끝. 그래서 AN에서 SN 가는 것은 그다지 뭔가 독립적인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SN에서 AN 가는 걸 자,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유제, 두 번째 유제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SN이 있는데요. 5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AN이 뭐냐? 찾는 거. SN에서 AN을 찾는 거죠. 선생님이 등차수열에서 설명했던 원칙적인 방법, 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수열이 등차든 등비든 무슨 수열이든 상관없어. SN에서 AN을 추출하는 방법은 아까 그 원칙적인 방법이 어떠한 수열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볼까? 여기서 똑같은 방법을 해볼게요. 첫째, A1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S1이라고 그랬죠? S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5, 4, 20에서 5를 빼는 거 15죠. 얘는 S1이기도 하고 A1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AN은요, 어떻게? SN에서 S의 n-1을 빼는 거다. 얘랑 붙어 다니는 것은 2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SN은요,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5 곱하기 4의 n승에 빼기 5죠. 마이너스에 S의 n-1은 5 곱하기 4의 S의 n-1은 여기가 n-1로 들어가면 되죠? n-1승 여기 마이너스 5는 똑같아. 그래서 이 상수항 마오는 없어지는 거고요. 똑같은 거 뺐으니까 여기만 남거든. 5 곱하기 4의 n승에서 마이너스 5 곱하기 4의 n-1승 요거만 남거든.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라. 여기 4의 n승은요, 이렇게 볼 수 있죠. 4의 n승은 4를 앞으로 하나 빼주면 요거 4의 n-1승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이게 1승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n이 되잖아. 그래서 얘도 그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4를 앞으로 하나 뽑아주면 5랑 곱해져서 20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갈 수 있지. 여기는 마이너스의 5 곱하기 4의 n-1승이죠. 그러면 얘가 똑같기 때문에 20x 빼기 5x는 15x잖아. 그럼 15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원래는요 2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n다. 그랬더니 15 곱하기 1이 되죠. 4의 땅승은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던 15하고 일치하죠. 그러면 굳이 초항을 별도로 특별 취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0 자체가 첫째 항부터를 정의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자,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다. 등비 수열에서도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어. 자, 보세요. 첫째 항이
첫째 항은 대입하면 15죠. 자, 공비는 4다. 그러니까 일반항은 15 곱하기 4의 n-1승은요. 자, 공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SN에서도 마찬가지. 지수가 n이 됐을 때 밑이 공비. 그래서 얘는 15, 아니 5는 상관없고요. 4의 n승. 지수가 n이면 밑이 4잖아. 공비가 4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한꺼번에 그 끝까지 못할 것 같아. 돈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자, 보시면 하나만 설명할게. 등비 어떤 아무런 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없다. 등차 수열의 합이 되려면 n에 관한 2차식 몇 n 제곱 더하기 몇 n 상수항이 꼭 없어야지만 초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낼 수 있게 돼. 등비 수열도 아무 식이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등비 수열의 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등비 수열의 합을 뜻하는 식이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보세요. 합공식 한번 써볼게. 자, 합공식 중에서 r-1에다가 a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요게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 r-1분의 a 요 부분이 있죠. 요게 하나의 상수가 돼. r-1분의 a라는 상수. 걔를 나디 a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괄호를 묶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상수를 앞으로 묶어줬을 때 괄호 안이 반드시 r의 n승 마이너스 1이야. 뭐의 n승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여기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이게 등비수열의 비로소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05번. 자, 2의 n 더하기 1승에 더하기 k가 있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식이. 그러기 위해서 k가 몇이냐? 이런 질문이거든. 자, 2로 묶어준다. 2로 묶어주세요, 이 식. 그럼 여기가 2의 n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 k가 되려면 여기가 2분의 k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선생님이 여기서 큰 소리로 얘기했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상수로 묶어냈을 때 괄호 안에가 어떤 수의 n승 빼기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요게 빼기 1 돼야 돼.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등비수열의 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상수를 묶어줬을 때 r의 n승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얘가 공비다. SN에서 공비를 찾는 거거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돈 문제 설명할게요.